회장님 이제 숨을 쉬지 않으십니다. 최 집사의 비명이 저택 복도를 찢었던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계획된 연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정말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최종화에서는 모든 비밀이 밝혀지거든요. 가성호 회장은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모르핀 주사를 맞아도 통증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잠시 물러갈 뿐이었죠. 예림아, 아빠가 이제 곧 내 곁으로 갈 것 같구나. 회장은 딸 예림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가선영이라는 악마를 세상에 드러내야 했죠.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씻지도 않은 머리, 옷에 묻은 음식물 자국, 초점 없는 눈동자. 완벽했습니다. 이제 연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죠. 최 집사가 날 보면 기절하겠지. 회장은 쓸쓸하게 웃으며 지팡이를 짚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한편 최 집사는 휴게실 화단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급 양주, 명품 시계, 빈티지 와인. 훔칠 수 있는 건 모조리 챙기고 있었죠. 에이, 어차피 김영란 그 여자가 다 가져갈 텐데 내 퇴직금이라고 생각해야지. 최 집사는 가선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김영란이 해고를 통보했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한몫 챙기려고 했던 거죠. 귀한 물건들을 화단 깊숙이 숨기며 흐뭇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 유리문 너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최 집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꺄악. 최 집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였던 건 죽었다고 알려진 가성호 회장이었거든요. 헝클어진 머리, 멍한 눈빛, 옷에 묻은 얼룩들. 마치 귀신처럼 보였던 겁니다. 가성호는 최 집사를 보고 어쩜 저리도 사람이 안 변하나 쯧쯧하며 혀를 찼습니다. 몇 분 후 정신을 차린 최 집사는 손을 떨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잘못 본 거야. 회장님은 돌아가셨잖아. 하지만 복도에는 라면 국물이 질질 흘러져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회장의 서재까지 이어져 있었죠. 최 집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을 때 가성호 회장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세요? 최 집사가 다가가 물었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릴 뿐이었죠. 예림이. 우리 예림이가 왔니? 최 집사는 회장의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 봤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였죠. 이건 완전히 치매네. 최 집사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 집사는 회장 옆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셀카를 찍었습니다. 치즈. 회장님, 저랑 사진 한 장 찍어요. 찰칵. 사진 속 가성호 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최 집사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 사진이었죠. 이거 가선영한테 보내면 최소 3억은 받겠는데? 최 집사는 당장 가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선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가선영은 훨씬 더 큰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가선영의 사무실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로세의 시신이 김영란한테 넘어갔다고. 가선영은 한비서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늦었습니다. 기로세의 고모가 나타나서 신원을 확인했고 김영란이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내가 빨리 화장하라고 했잖아. 이 병신 새끼. 찰싹. 가선영의 손바닥이 한비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며칠 전 가선우의 장례식장에서도 맞았던 뺨이 다시 부어올랐죠.
무창 주민들이 모두 기로세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백혜지가 깨어나 기로세에 대한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한비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요. 교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가선우도 기로세도 제가 다 죽였다고 자백하겠습니다. 가선영은 한비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아. 내가 최고의 변호사 붙여줄 테니까 잘 버텨. 알았지? 네, 교수님. 가선영은 김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김 검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죠. 2년이 감히. 가선영은 분노에 휩싸여 휴대폰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바로 그 순간 최 집사의 전화가 울리고 있었지만 가선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어둠이 깔린 사무실에서 가선영의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가성호? 선영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 예림아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영이 화면을 검색하자 화면에는 최 집사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문자를 열어본 가선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죽었다고 알려진 아버지 가성호가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였구나. 그동안의 최 집사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보고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가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교수님, 3억짜리 정보입니다. 가선영은 즉시 최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집사, 지금 당장 집안의 모든 CCTV 꺼. 사람들 다 내보내고. 네, 교수님. 근데 김영란과 이돈 변호사는 어딨어? 그 사람들은 경찰서에 가셨습니다. 전동민 씨 때문에요. 아직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선영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하네. 내가 지금 간다. 그 시각 교도소에서는 김영란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동민이 곧 무죄로 풀려날 예정이었거든요. 그녀는 동민을 직접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했었죠. 영란 씨, 이제 곧 동민 씨가 나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돈 변호사가 위로했습니다. 바로 그때 영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별내였습니다. 여보세요? 별내 언니? 영란아. 별내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선영이 왔어. 방금 저택에 들어갔어. 영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언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영란은 이돈 변호사를 돌아봤어요. 변호사님, 동민 씨 부탁드려요. 제가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사모님, 위험합니다. 회장님이 위험해요. 빨리 가야 해요. 영란은 이돈의 차 키를 낚아채 뛰쳐나갔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지만 지금은 가성호 회장을 구하는 게 먼저였어요. 차를 몰며 영란은 악셀을 밟고 또 밟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제발 무사하시길. 가선영은 어두운 저택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또각또각 크리스털이 박힌 구두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죠. 그 구두는 예림을 죽이려 했던 그날 밤 신었던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CCTV는 모두 꺼져 있었어요. 증거는 남지 않을 겁니다. 거실에서 가성호 회장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가선영이 다가가자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예림아, 왜 이렇게 늦었니?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가선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건 천운이었어요. 아버지, 예림이를 보고 싶으세요? 예림이. 우리 예림이. 예림아. 회장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가선영은 회장의 어깨를 잡으며 속삭였어요. 제가 예림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세요, 아버지. 가성호는 비틀거리며 지팡이를 손에 꼭 쥐고 일어났습니다. 가선영은 회장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죠. 그들이 향한 곳은 가선영이 소유한 가성예술재단의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
재단 건물 지하 깊숙한 곳, 가선영은 회장을 낡은 침대에 눕혔습니다. 예림아. 예림이 어디 있니? 예림아. 회장은 계속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가선영은 회장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치매에 걸리다니. 나한텐 너무 좋은 선물이네요. 가선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도 함께 있었죠. 김변, 빨리 유언장 준비해. 네, 교수님. 김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펜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가선영은 회장의 손을 잡고 강제로 펜을 쥐게 했어요. 자, 아버지.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요. 가성그룹의 모든 재산과 경영권을 딸 가선영에게 물려준다. 예림아. 예림이. 쓰라고. 가선영은 회장의 손을 움직여 억지로 글씨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게 했죠. 완벽한 유언장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극심한 통증이 몰려온 겁니다. 김변, 이 늙은이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 아무도 모르게. 네. 하지만 교수님, 아직 쓸모가 있다고. 한비서가 없는 지금 내가 직접 손 쓸 순 없잖아. 가선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전에 자살로 죽었으니까 또 죽어도 상관없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직 필요하니까.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란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가성호 회장은 온데간데 없었죠. 회장님. 영란은 모든 방을 뒤졌지만 회장은 없었어요. 그때 전동민과 이돈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사모님, 비밀 서재의 CCTV도 모두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돈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가선영이 납치한 게 분명해요. 영란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가 동민 씨를 만나러 가지 말았어야 했어. 회장님을 지키고 있었어야 했는데. 영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전동민이 영란을 부축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시켜서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란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란은 텅 빈 CCTV 관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모니터들이 켜진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 많은 CCTV로 세상을 보시면서 회장님 얼마나 외로우셨던 거예요. 그동안 왜 이곳에만 계셨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로우셨던 거예요? 이제는 이 많은 CCTV들도 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영란이 시스템을 종료하려는 순간 화면 한쪽에 노란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폴더 이름은 김영란.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가성호 회장이 카메라를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란아, 나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최 집사가 날 봤지. 곧 선영이에게 알리겠지. 선영이가 오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회장님, 영란아, 그동안 고마웠어. 너를 진작 만났으면 내 딸로 삼았을 텐데.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슬펐습니다. 이 결혼은 무효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동민이를 찾아가 행복하게 살 거라. 그리고 영란아, 내 지팡이를 찾아. 거기에 추적 장치와 녹음 기능이 있어. 그걸 찾아라. 지팡이. 끝까지 예림이의 죽음을 밝혀서 내 한을 풀어다오. 영란아, 너를 만나 내 마지막이 위로받았단다. 고맙다. 우리 예림이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다오. 영상이 끝났습니다. 영란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회장은 일부러 가선영에게 납치당한 겁니다. 모든 걸 밝히기 위해서요. 이돈 변호사님, 지팡이를 찾아야 해요. 지팡이요? 회장님이 남기신 마지막 증거예요. 둘은 서둘러 회장이 숨어 지내던 지하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실 책상 위에 회장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영란은 전원을 켰고 위치 추적 앱을 실행했습니다. 지도에 빨간 점이 찍혔죠. 위치는 가성예술재단. 재단 건물이에요.
가선영이 그곳에 회장님을 숨긴 게 분명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둘은 재단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경비를 속이고 지하로 내려갔죠. 어둡고 습한 복도 끝에 방 하나가 있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회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벽 한쪽에 지팡이가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죠. 지팡이다. 영란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돌리자 작은 USB가 나왔어요. 이게 회장님이 남기신 증거인가 봐요. 사모님, 빨리 가봅시다. 여기 있다가 가선영한테 들키면 위험합니다. 둘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동민은 무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돈 변호사가 말했거든요. 동민아, 지금 서울에 있으면 영란 사모님만 곤란해져요. 스캔들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동민이 너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려주는 거야. 알겠지? 동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영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영란 씨,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저는 항상 달려갈 준비가 돼 있어요. 영란은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웠지만 미안했어요. 동민을 또 기다리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시각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한 비서가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면우 씨, 가선우와 기로세를 살해한 게 맞습니까? 네. 제가 다 죽였습니다. 정말 당신 혼자 한 겁니까? 가선영 교수가 시킨 게 아니고요. 한 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물었어요. 하면우 씨, 솔직히 말하면 선처해 줄 수 있어요. 가족을 생각하세요. 당신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받으면 가족은 어떡하고요? 한 비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범인은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가선우가 찍었던 USB. 가선영 교수가 예림을 죽이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기로세가 밟아서 망가졌다고 했지만 제가 주워서 몰래 복원했습니다. 경찰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때리고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부려서 저도 한계가 왔습니다. 가선영 교수가 모든 걸 시켰어요. 가선우도 기로세도 예림도 다 가선영이 죽였어요. 그 여자는 사이코패스예요. 불쌍한 감정과 동정심이라곤 전혀 없죠? 하면우 씨, 이 증언이 사실입니까? 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경찰은 즉시 USB를 분석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죠. 가선영이 와인에 약을 타고 쓰러진 가예림을 기로세가 칼로 찔러 바닥에 피가 흥건하고 하얀 옷을 정갈하게 입고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 가예림을 가선영이 무슨 예술 작품이라도 보듯 쳐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성그룹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제20회 가성그룹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선영은 무대 위에 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새로운 유언장을 공개하며 웃고 있었죠. 가성호 회장님께서는 모든 재산과 경영권을 가선영에게 물려주신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임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영란을 향해 손가락질이 쏟아졌어요. 김영란은 꽃뱀이었어.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거였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가선영 찬성 30명, 반대 8명, 기권 2명. 가성그룹 제2대 대표이사로 가선영 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선영은 무대에서 인사를 하며 내려왔어요. 김영란과 눈이 마주쳤죠. 니까짓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줬잖아. 김영란, 앞으로는 더 험한 꼴 보게 될 거야. 그때 김영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선영, 넌 이제 끝이야. 뭐? 바로 그 순간 경찰들이 가선영을 에워쌌습니다. 가선영 씨, 가선우, 기로세, 가예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가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나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난 가성그룹 대표야. 대표라고. 하지만 경찰은 가차없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가선영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자리에 오른 그 순간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가선영 교수, 한비서의 증언이 사실입니까? 고 가성호 회장님의 딸 가예림 양을 정말 죽였습니까? 가예림과 가선우는 교수님 동생 아닙니까? 기로세와 가선우도 당신이 죽인 겁니까? 전 모르는 일입니다. 가선영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표승의 기자가 마이크를 김영란에게 들이댔어요. 김영란 씨,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모든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영란과 이도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병원이었어요. 병원 VIP 병실에 가성호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초췌했어요. 영란이 손을 잡자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영란아, 다 끝났구나. 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예림이의 복수를 할 수 있었어. 난 여한이 없단다. 회장은 이돈을 바라봤어요. 이돈, 영란을 끝까지 잘 부탁하네. 회장님, 영란아, 너는 이제 자유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거라. 그 친구 놓치면 안 돼. 회장님, 아직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회장의 눈은 천천히 감겼습니다. 영란은 눈물을 흘리며 회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회장님, 편히 쉬세요. 예림양과 함께. 조용히 가성호 회장님의 장례를 마치고 보니 창밖에 전동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도는 전동민을 보며 이제 저 녀석한테도 답을 주셔야지요. 얼른 가보세요. 영란 씨. 전동민이었습니다. 영란은 고개를 들어 동민을 봤죠. 동민 씨. 영란 씨 괜찮으세요? 저 사실 착한 사람 아니에요. 동민 씨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동민은 영란 옆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영란 씨, 저한테는 영란 씨가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혜지 씨랑 태민이가 결혼한대요. 잘 됐죠? 태민이 입이 찢어졌더라고요. 영란도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말 잘 됐어요. 동민은 영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란 씨, 저 기다릴게요. 일이 다 정리되면 무창에서 저랑 같이 살아요. 부세미로. 영란은 동민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주원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일이 다 마무리되면 저도 무창으로 돌아갈게요. 동민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약속이에요, 영란 씨. 네, 약속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련 끝에 찾아온 평화였죠. 에필로그. 6개월 후 무창마을. 김영란은 작은 딸기하우스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착한 여자 부셈이라는 간판이 달린 딸기 카페였습니다. 영란 씨 딸기 따러 가요? 영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동민 씨. 지금 갈게요. 주원이 딸기하우스 카페에서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무창 주민들 그리고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까지. 다음에 또 올게요. 영란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거대한 재산은 모두 예림의 이름으로 재단에 기부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어요. 퇴근 후 영란과 동민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영란 씨 행복해요? 네, 동민 씨.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영란 씨.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나고 진짜 행복이 시작된 거죠. 한편 가선영은 교도소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더 이상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죠. 최 집사는 그동안 뇌물수수죄와 횡령으로 감옥에 가고 양철수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악은 심판받았고 선은 보상받았습니다. 이도는 가성재단 최대 주주이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무창의 작은 법률사무소를 내서 사랑하는 이웃과 하루하루를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착한 여자 부세미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가성호 회장과 예림은 이제 하늘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한은 풀렸으니까요. 김영란과 전동민은 무창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요.
때로는 거대한 재산보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더 큰 행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에서 또 만나요.